네, 안녕하십니까. 허영강TV 허현강입니다. 오늘은 제9회 방송으로서 임진강 대홍수 피해를 방관하는 정부 당국을 비판한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임진강 홍수 원인 분석 및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수해 당시 지역의 기동순찰 대장으로서 지역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임진강 침수방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진강 침수방지 사업을 줄기차게 추진해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는 임진강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제가 그동안 분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무원들은 이 수해 방지 사업을 골재 사업으로 봤습니다. 저는 평생에 골재 사업을 해본 일도 없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정부가 안 해서 우리 민간이라도 그럼 나서서 하자 하고 했었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업자로 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속으로 붕괴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 임진강 침수방지 사업조차도 고화 문명 창조를 위한 그런 일의 일환으로 봤습니다. 이 주변 환경이 좋아야 역사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화 문명을 이런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침수방지 대책은 96년, 99년 대홍수 이후에 적정면, 파평면 등 4개 면 주민들이 모여서 침수방지 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이러한 침수방지 사업을 추진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선 침수방지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세계에서 제일 선진적이고 잘된 침수 사업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 사천성에 있는 유물인데요. 김도탄 저작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대방은 낮게 하고 강바닥은 깊게 파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방을 낮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방을 쌓고 있고 강바닥을 파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침수 대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강을 깊게 파는 이런 일을 하고 제방 쌓지 말자고 주장을 해도 공무원들은 이거 들은 척도 안 하고 예산 쓰기에만 바빴습니다. 이게 양자강, 사천성 양자강인데요. 이 치수 사업이 지금 현재도 2000년이 지난 현재도 이 치수 사업이 세계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답니다. 그만큼 이 침수 사업이 잘된 침수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 오 나라, 총나라가 한국을 다투던 이 시기에 누비 측에서 이 치수 사업을 이렇게 잘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동영상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방송인데요. 이게 백항면 버스 터미널 앞에 이 장면은 기가지가 이 모양입니다. 1999년 수해 당시 연천군 백항면 버스 터미널 주변 주택들이 완전 침수되어 시야에서 사라진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처참했던 당시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직접 촬영한 이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1996년 수해 시 우리는 수해를 천재의 지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1999년 홍수 때에는 인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하고
부실한 수해 대책을 알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KBS 방송 내용입니다. 10월 31일 밤 경기 북부를 휩싼 게릴라성 폭우는 마을을 잠기고 대산과 도로를 물로 채워버렸다. 수행길은 물론 수와 통신로도 비결된 상태에서 일부러 통하는 모든 길이 물에 여기가 막혀버렸다. 문산읍입니다. 시세작강 들려드는 구멍 속에 사람들이 갇혔다. 그리고 공포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이것은 그 현장의 이야기다. 여기 이게 이제 문산읍 시내가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은 잡지간의 시든 곳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은 물살에 밀려 쏟아지는 집살이 보였다. 3년 전 이 지역을 덮쳤던 피해와 함께 조직되었던 순환 구조대 사무실도 물에 잠겼다. 네, 이것이 당시 문산읍이 모두 다 잠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홍수 이후에 또 바뀐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중앙일보에서 2013년 6월 3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 전익진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이 임진강이 퇴적이 돼서 땅바닥이 다 메꿔졌다는 거예요. 지금 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이 사진을 놓는데요. 이게 장랑교거든요. 장랑교의 땅바닥이 여기까지였었는데 이 밤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이 6m가 그동안 대홍수 이후에 퇴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은 요 1m 정도만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퇴적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부 예산 따다가 자기들 쓸 돈만 생각하지 이런 건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게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건 지난 100년간 임진강에는 13회의 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걸 보면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 4년간 매년 대홍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요 근자에는 96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 대홍수가 있었어요. 이걸 보면 홍수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쏟아지면 몇 번씩 이렇게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을충년 대홍수 때는 비온 홍수량이 96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그 기록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을충년 대홍수 때는 고랑포 절벽이 범람하지 않았고 백각도 잠기지 않았고 강남 그 다음에 적성도 잠기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잠기는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퇴적이거든요. 이 방송에서는 그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가 임진강 댐이고 여기가 한탄강 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초평도고 여기가 고랑포 저희가 신청하는 그 지역인데 이 퇴적이 지는 걸 보면 이게 구부러진 부분에 퇴적이 많이 됩니다. 구분 지역에. 그래서 이 노란색 칠한 부분이 전부 다 그때 당시에 물 잠겼던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이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걸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가 이렇게 그 지역이 그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만나는 이 지역이 홍수가 많이 유입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 자료로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적성면 마질이 앞인데요. 이 적성면 동네까지 이렇게 물이 찼습니다. 근데 이 물이 여기만 찬 게 아니라 요 일대가 강 건너 북쪽, 남쪽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물이 이렇게 찬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찬 게 이건 백학면 버스 터미널인데 요거는 이제 물이 빠졌을 때 찍은 것이고 물이 여기까지 잠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집들이 이제 조금 드러났을 때 찍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물이 잠겼던 자리. 그러니까 이 물이 적성에 미쳤을 때 백학면은 여기까지 물이 잠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유일하게 대방이 있었던 자리가 그 백학 가는 그 하천이었었거든요, 석장천. 근데 이 제방이 붕괴됐잖아요. 지금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 99년도 수해 이후에 임진강 유역에 전부 다 제방을 쌌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가 한 번 더 오게 되면 제방이 다 이렇게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방이 무너지게 되면 도로는 물론 이 컨테이너 이렇게 자동차도 떠내려오고 이 공장도 폐쇄되고 이 여기 그 스피드가 여기까지 와서 걸렸지 않습니까? 추망에 이렇게 그 대방이 붕괴되면 모든 걸 휩쓸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강이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제 임진강이 위험한 이유를 이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가 지금 사진 찍은 자리가 비령대교거든요. 그 비령대교에서 수해 때 가서 보니까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지금 여기 밑에 사진을 보면 여기 학공리 동네가 보이고 여기 집이 2층짜리 집이 있고 동네가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싹 잠겨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수해 때의 참상이에요. 근데 참 이게 코미디라고 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우리는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수해가 여기 물이 여기까지 찼었으니까 이 제방의 의미가 없다. 그 수돗물 제거 작업을 해서 물 빠짐을 좋게 해주자 얘기를 해도 정부는 안 한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 쓰는 게 재미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물은 여기까지 찼었는데 여기다 제방 싸놓고서 침수방지 사업을 완료했대요. 그래서 앞으로 수해가 없다고 선전을 합니다. 이런 한심한 인간들이 정책을 보고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고요. 자, 보십시오. 물이 여기까지 잠겼었는데 여기서 이 제방 여기다가 그 제방을 쌌어요. 이게 제방 역할을 합니까? 여기 조금 320mm만 비가 오면 이 제방이 다 붕괴됩니다. 근데 99년도 수해 이후에 아직까지 320mm가 한 번도 안 왔어요. 320mm만 넘으면 이 제방이 붕괴합니다. 3D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유가 바로 강자리의 퇴적층 때문에 이 원인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설명을 해줘도 이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들 월급 타먹기 좋고 축적 내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 제방 붕괴되고 민가가 휩쓸리고 그러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자, 이게 이 대지 평선인데요. 이 96년도, 99년도 수해 홍수예요, 이게. 2층 높이를 지나쳤는데 이 밑에다가 지금 제방 쌓아놓고서 멀쩡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가 18m 높이가 돼요. 근데 여기는 10m거든요. 그러면 이 8m 차이가 나는데 이 물의 힘, 수압을 제방이 견딜 수가 있으며 또 이거를 어떻게 수위를 남길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비령대교고요. 이거 수위 비교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제방 도로선이에요. 노란 선은. 다음 선은
요 빨간 선은 99년도 홍수예요. 그다음에 요 노란 선은, 주황색 선은 이게 96년도 홍수이거든요. 물이 이렇게 왔었는데 여기다 제방 싸놓고서 그 피해 방지 사업 다 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한심한 노릇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은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9회하고 10회 나눠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제2탄으로서 그 도랑포 지구의 수해 상황을 알려드려서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광 TV의 허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